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여름이 고막을 찢기도 전에 붉은 선혈이 메마른 흙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단 한 번의 칼질이었다. 짐승의 목을 치는 것보다도 무심하고 신속한 그 일격에 평생 흙만 파먹으며 살아온 늙은 농부의 고단했던 숨통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인 장터 한복판. 참수된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 멈춘 곳은 공교롭게도 아들 만석의 떨리는 무릎 앞이었다. 아버지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억울함인지 공포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희뿌연 동공이 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입을 벌려 울부짖으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바람만 새어 나올 뿐 그 어떤 인간의 언어도 형상을 갖추지 못했다. 그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구토감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감히 짐의 영에 토를 다는 자는 이 늙은이와 같은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트렸다. 마을 어귀에 급조된 단상 위에는 스스로를 유배지에서 돌아온 왕족이라 칭하는 사내가 서 있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용포를 걸친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장검을 허공에 휘두르며 핏방울을 털어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염라대왕처럼 기괴하고도 압도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돋으며 벌벌 떨었다. 흉년이 들어 풀뿌리로 연명하는 처지에 왕실의 법도라며 곡식을 징발하고 장정들을 끌어다 노역을 시키는 이자의 횡포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 재앙에 맞섰던 유일한 사람, 만석의 아버지는 이제 목없는 시체가 되어 차가운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저자가 마을에 나타난 것은 보름달이 기괴하게 불던 지난달 그 신밤이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그는 자신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비운의 왕자라 주장했다. 마을 촌장이 그 진위를 의심하여 관아에 알리려 했으나 그날 밤 촌장의 집은 원인 모를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고 촌장 일가족은 몰살당했다. 그 후로 마을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외부로 나가는 길목은 무장한 사내들이 지키고 섰고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혀 그가 시키는 대로 궁궐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어야 했다. 만석의 아버지는 그저 배를 뱉는 손주를 위해 숨겨둔 좁쌀 한 줌을 내놓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왕명을 거역한 대역죄가 되어 참수형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더러운 시신을 당장 치우고 내일 올릴 진상품을 준비하지 못할까? 가짜 왕의 호통에 병졸들이 달려들어 아버지의 시신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만석이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으나 억센 손길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칠고 투박한 군화발이 만석의 등과 머리를 짓밟았다.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힌 채 만석은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지금 당장 저 칼날 앞에 뛰어드는 것은 개죽음일 뿐이라는 생존 본능이 그의 사지를 퇴참하고 있었다. 흙맛이 섞인 피를 삼키며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버지의 피냄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집집마다 불을 끄고 숨죽여 우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만석은 멍하니 멍석 위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았던 아버지의 발은 갈라지고 부르터 성한 곳이 없었다. 그 발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진흙탕을 구르고 가시밭길을 걸어오셨다. 그런 아버지를 고작 좁쌀 한 줌 때문에 죽였다. 왕이라는 자가, 백성의 어버이라 칭하는 자가 자식의 입에 들어갈 밥을 빼앗고 목숨마저 앗아갔다.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거대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뭉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었다. 왕이라. 정말 왕이란 말인가? 만석은 낮에 보았던 그자의 모습을 곱씹었다. 화려한 용포, 위압적인 말투,
거침없는 칼솜씨.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만석의 뇌리에는 한 가지 기이한 장면이 박혀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를 베고 난 직후 그자가 칼자루를 고쳐쥐던 그 짧은 순간이었다. 만석은 농사꾼이었다. 평생 호미와 낫, 쟁기를 잡으며 살아온 그는 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쟁기를 잡는 농부의 굳은 살은 손바닥 전체에 넓게 퍼져 있고 붓을 잡는 선비의 손은 중지와 약지 안쪽이 단단해진다. 그런데 그자의 손은 달랐다.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그자의 손바닥을 허공에 그려보았다. 붉은 용포 소매가 펄럭이며 드러난 굵은 손마디,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손바닥 하단부의 두툼한 살집에 박혀있던 누런 굳은 살. 그것은 결코 붓을 쥐고 정사를 돌보던 왕의 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쟁기를 잡던 농부의 손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강하게 움켜쥐고 내리치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한 자의 손. 바로 무기의 자루를 쥐는 자들의 손이었다. 물론 왕족도 무예를 익힌다 들었다. 허나 그자의 손등에 난 자잘한 흉터들과 손톱 밑에 낀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 그리고 무엇보다 칼을 휘두를 때 보이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은 고귀한 혈통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의 것에 더 가까웠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고 이웃집 칠성이 들어왔다. 칠성의 손에는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다. 만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칠성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만석의 옆에 앉았다. 오늘 일은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온 마을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왕족이라는데 우리 같은 상것들이 대들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텐데요. 칠성의 말에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뉘탄 눈동자 속에서 기이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 눈빛에 칠성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앉았다. 칠성아.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낮고 단단했다. 내 눈에는 그자가 정말 왕으로 보이더냐? 칠성은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형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왕족이시니 그리 당당하시겠죠. 그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비싼 옷을 입고. 만석은 쓴 웃음을 지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광대에게 용포를 입히면 왕이 되는 것인가. 만석은 바닥에 놓인 낫을 집어들었다. 날이 무뎌져 숫돌에 갈아야 할 낫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무딘 날을 쓸어보았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나는 보았다. 만석이 낫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자의 손바닥을 보았어. 그건 정사를 돌보는 손이 아니야. 백성을 어루만지는 손은 더더욱 아니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게 어빈 놈의 손이다. 산짐승을 잡거나 사람을 베는 백정이나 도적놈의 손이란 말이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적이라뇨? 설마? 만석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칠성을 응시했다. 아버지의 목이 떨어지던 순간 그자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주려는 잔혹한 쾌감만이 서려 있었다. 진정한 왕이라면 비록 죄인을 처단한다 할지라도 백성의 죽음 앞에 그리 경박하게 웃을 수는 없는 법이다. 바람이 거세지며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다. 멀리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탁주 한 사발을 꺼내 들었다. 술을 한 모금 들이키자 식도가 타들어가듯 뜨거워졌다. 알코올의 기운이 돌자 흐릿했던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식으며 명료해졌다. 그자가 가짜라면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 왕노릇을 하며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들. 만약 그들이 조정에서 쫓겨난 역적 무리이거나 산적 떼라면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재물과 향락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쓸모가 다하면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떠날지도 모른다.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지만 이번에는 그 성질이 달랐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구체적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남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만석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곧 추수기가 다가온다. 놈들은 분명 추수한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하나둘 죽어갈 것이다. 앉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싸우다 죽을 것인가? 만석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눈빛이 되살아났다. 그 억울한 눈빛이 만석에게 묻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할 테냐? 칠성아. 만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뒷산 당산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좀 모아다오. 믿을 만한 사람들로만. 입 무겁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로만.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만석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지만 두려움보다는 형님의 그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칠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만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숫돌을 꺼내 낫을 갈기 시작했다. 쓱싹, 쓱싹. 규칙적인 소리가 밤의 정적을 메웠다. 왕이 가짜라면 그를 바치는 권위 또한 허상이다. 허상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아서 빛을 비추면 사라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필요했다. 만석은 숫돌에 갈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아버지의 피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낫으로 보리만 베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왕의 목을 겨누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붉은 용포 아래 감춰진 그 더러운 칼날을 흑투성이 농부의 낫으로 기필코 부러뜨리고 말겠다고. 밤은 깊어가고 산골 마을의 어둠 속에서는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짓밟힌 자들의 분노였으며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다. 만석은 낫을 허리춤에 차고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밤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뿐이었다. 하늘에는 별조차 뜨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만석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당산나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농사꾼의 어수룩함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다짐한 한 사내의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 한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앉은 노파의 통곡, 소리가 찢어지는 북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나으리, 제발 이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이 종자 씨앗을 가져가시면 내년에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파는 병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병졸은 귀찮다는 듯 노파를 걷어차고는 흙투성이가 된 보리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자루 틈새로 쏟아진 몇 알의 보리, 맹알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자 노파는 마치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땅을 쳤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을 뺏기는 슬픔이 아니었다. 종자 씨앗은 농사꾼에게 있어 목숨보다 귀한 내일의 희망이자 생명줄이었다. 그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넘어 다가올 미래마저 송두리째 강탈당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병졸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허리춤에 감춘 주먹은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펴지지 않았다. 며칠 전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만석은 철저하게 비굴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졸들 앞을 지나가며 비비적거리는 신회를 했다. 아이고, 나으리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흉년에 나라님을 위해 곡식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만석의 비굴한 웃음에 병졸 하나가 침을 팬뱉으며 비웃었다. 제 아비가 목이 잘려 나갔는데도 살겠다고 꼬리를 치는 꼴이라니.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군. 그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만석은 더욱 허리를 굽혔다. 지금의 굴욕은 훗날 갚아줄 피의 대가를 위한 이자일 뿐이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삼켰다. 마을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하고 음산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은 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울 기운조차 없이 불안 눈으로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가짜 왕은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며 마을 회관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매일 밤 술판을 벌였다. 그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내려 올 때마다 굶주린 백성들의 창자는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조차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연못을 채우는데 먼저 물을 쓰도록 했다.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타들어가는 작물들은 농부들의 마음처럼 새카맣게 변해갔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칼로 찌르지 않았을 뿐 서서히 말려 죽이는 잔인한 고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리자 만석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호미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겉보기에는 야밤에 밭일이라도 나가는 농부의 행색이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밭이 아닌 인적 드문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은 망설임 없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중턱에 위치한 폐광 입구로 들어섰다. 눅눅한 이끼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칠성이를 비롯해 마을에서 힘 좀 쓴다는 젊은 농꾼들과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횃불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 또한 서려 있었다. 형님, 오셨습니까? 칠성이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굴 안쪽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다. 만석은 호미를 바닥에 툭 던져 놓았다. 쇠가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의 정적을 깼다. 다들 보았는가? 오늘 춘삼인의 할머니가 당한 꼴을. 만석의 나직한 물음에 억센 주먹을 쥔 사내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종자까지 뺏어가면 우린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차라리 이판사판들이 받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한 청년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치자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그를 말리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저들은 칼을 든 군사들이야. 우리 같은 농투성이들이 덤벼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동굴 안은 순식간에 격앙된 목소리와 한숨 소리로 뒤섞였다. 만석은 가만히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바위가 가짜라면, 속이 텅 빈 썩은 바위라면 어쩌겠는가. 만석의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만석은 횃불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다. 불빛에 일렁이는 그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내 아버지가 죽던 날 나는 놈의 손을 보았다. 그건 왕의 손이 아니었어. 그리고 오늘 놈들이 곡식을 뺏어가는 꼴을 보았지. 진짜 왕이라면 백성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만 있지는 않아. 제 백성을 쥐어짜서 제 배만 채우는 놈은 왕이 아니라 도적이다. 우리는 지금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한 강도놈들에게 밥상을 차려다 바치고 있는 꼴이란 말이다. 만석의 말은 농부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막연하게 품고 있던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는 끈질기게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허나, 형님, 놈들이 도적이라 한들 놈들의 칼이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고작이 녹슨 호미와 낫뿐입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낫을 들어보였다. 만석은 그 사내에게 다가가 낫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동굴 벽에 거친 바위에 낫을 힘껏 내리찍었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바위 표면이 떨어져 나갔다. 만석은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낫은 별을 베는 도구다. 하지만 별을 베는 힘으로 놈들의 발목을 벤다면, 이 호미로 감자를 캐는 힘으로 놈들의 머리통을 찍는다면 놈들은 우리를 흙 파먹는 벌레 취급하지만 그 흙을 파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만석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번뜩였다. 그는 낫을 칠성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놈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덤비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 그 방심이 놈들의 가장 큰 약점이다.
우리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농사꾼이 밭을 갈 때도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듯이 하나하나 놈들의 힘을 빼놓을 것이다. 산이 우리 편이고 어둠이 우리 편이고 이 땅의 모든 흙과 나무가 우리 편이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병법서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라 흙바닥을 기며 체득한 생존의 지혜였기에 더욱 묵직하게 다가왔다. 농부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체념과 공포로 흐려졌던 눈동자에 생존을 향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농부들은 숫돌의 낫과 호미를 갈고 도이 자루를 단단히 고정했다. 밭을 일구던 농기구가 살생을 위한 무기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만석은 동굴 입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구름이 마치 피 묻은 용포처럼 붉게 물들어 보였다. 아버지. 만석은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버지를 죽인 그 칼날을 녹여서 아버지 무덤가에 뿌려드릴 술잔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손은 낫자루를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드러난 이마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한편 마을 아래 가짜 왕의 거처에서는 흥청망청한 술판이 무르익고 있었다. 전하, 이 시골 구석의 술맛도 제법이지 않사옵니까? 비단 옷을 훔쳐 입은 산적 부하가 아부하며 술을 따랐다. 가짜 왕은 거만하게 술잔을 비우고는 닭다리를 뜯으며 껄껄 웃었다. 그렇고 말고 멍청한 백성놈들이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 그런지 더 맛이 좋구나. 내일은 저 윗마을의 소들을 잡아오라 이르라. 고기 맛이 그리워지는구나. 그의 탐욕스러운 입가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짓밟고 비웃던 그 멍청한 백성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시퍼런 서슬을 갈며 자신들의 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만석은 농부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일러주었다. 산적들이 보초를 서는 위치, 그들이 교대하는 시간, 그리고 마을 지리에 익숙지 않은 놈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의 위치들. 만석은 놈들이 산적 출신이라는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산적들은 규율보다는 이익을 택고 충성심보다는 공포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다. 그들의 내부 결속을 무너뜨리고 공포심을 심어준다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 내일부터 우리는 낮에는 더 비굴하게 굴 것이다. 놈들이 우리를 완전히 벌레 보듯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밤이 되면 귀신도 모르게 하나씩 놈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만석의 지시에 모두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순박한 농부가 아니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이빨을 드러낸 늑대무리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밀 회합은 끝이 났다. 농부들은 각자의 농기구를 품에 안고 뿔뿔이 흩어졌다. 만석은 가장 마지막까지 동굴에 남아 불씨를 정리했다. 타오르던 횃불을 흙으로 덮어 끄자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만석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마을로 내려왔다. 동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만석에게는 곧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서며 큰마루 밑 깊숙한 곳에 날이 선 낫을 숨겼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울 속의 사내는 웃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울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그곳에 있었다. 지붕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져 흙바닥에 작은 구멍을 파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관아의 뒤편, 담장 및 개구멍 사이로 숨죽인 채 엎드려 있는 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안에서는 걸쭉한 노랫소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만석은 젖은 집신이 낼 수 있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죽이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듯 옷소매를 꽉 물었다. 코끝을 찌르는 기름진 고기 냄새가 며칠을 굶은 위장을 고문했지만 지금 그의 신경은
오로지 문풍지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만 곤두서 있었다. 어이, 김가야. 술 좀 작작 처마셔라. 나라님 놀이도 좋지만 이러다 진짜 광군이라도 들이닥치면 어쩔 셈이야. 쉰 목소리에 사내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그 말에 다른 사내가 탁자를 콱 내리치며 대꾸했다. 이 새끼가 재수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관군 그 새님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름은 더 걸려. 그 전에 우리는 싹 털어서 튀면 그만이라고. 안 그러냐 두목? 아니, 전하놈들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다. 왕을 칭하는 자에게 두목이라 부르는 실수. 그리고 턴다는 표현. 만석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의심의 불씨가 거대한 확신의 불길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놈들은 왕족은커녕 근본 없는 산적대가 분명했다. 조용히 해라. 쥐새끼가 듣는다. 그때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다. 가짜 왕이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 마을은 천혜의 요새다. 뒤는 절벽이고 앞은 강이니 놈들이 도망칠 곳도 없고 관군이 쳐들어오기도 힘들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창고가 가득 차면 그때 이 촌놈들을 모조리 묻어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입조심들 하고 왕의 군사 흉내를 잘 내란 말이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놈들은 단순히 곡식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쓸모가 다하면 도살장의 돼지처럼 몰살시킬 계획이었다. 공포보다는 사리가 먼저 솟구쳤다. 만석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뒤로 뺐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다시 산속 동굴로 돌아온 만석의 얼굴은 숯덩이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여있던 농부들은 만석의 표정만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다. 형님, 놈들이 진짜 산적입니까?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추수가 끝나면 우리를 몰살하고 튈 작정이다. 그 말에 동굴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탄식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절망감이 다시금 그들을 짓눌렀다. 놈들은 칼을 든 살인귀들이었고 농부들은 낫을 든 촌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만석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놈들에게도 약점은 있다. 놈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라 언제나 쫓기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과 들은 놈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만석은 주변에 널려있는 집단을 가리켰다. 우리는 칼싸움으로 놈들을 이길 수 없다. 허나 농사꾼에게는 농사꾼만의 싸움 방식이 있는 법. 놈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했으니 우리는 놈들을 귀신에 홀린 짐승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만석은 집단을 집어들고 비틀기 시작했다. 내일부터 마을 곳곳에 허수아비를 세운다. 새를 쫓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놈들의 혼을 빼놓을 허수아비를.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농부들은 밤새 짚을 엮어 사람 크기만한 허수아비들을 수십 개나 만들어 마을 곳곳에 세웠다. 밭머리뿐만 아니라 산적들이 보초를 서는 길목 근처, 심지어 폐가 지붕 위에도 허수아비가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재웅처럼 보였지만 그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찢어진 삼배 옷을 입히고 숯으로 눈, 코, 입을 기괴하게 그려넣은 허수아비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팔을 흐느적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춤을 췄다. 산적들은 처음에는 비웃었다. 이 미친 촌놈들이 이제는 구판이라도 버리려는 모양이군.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지자 그 비웃음은 서서히 찜찜한 불안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보초를 서던 산적 하나가 하품을 하며 오줌을 누러 숲길로 들어섰다. 쌀쌀하구만. 이놈의 상구석은 귀신 나오기 딱 좋단 말이야. 그가 바지춤을 추스르며 돌아서는 순간 눈앞에 희끄무레한 형상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찢어진 옷자락을 펄럭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찬 눈동자. 허수아비였다. 낮에 보았던 그 조잡한 집인형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가 살아 돌아온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희익 산적이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또 섰다. 바로 그때였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기괴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불덩어리가 허공을 가르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산울림처럼 공명하며 귓가를 때렸다. 쥐불놀이였다. 정월 대보름의 논두렁의 잡기를 쫓기 위해 돌리던 깡통 불놀이가 오늘 밤은 산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도깨비불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칠성과 젊은 농부들은 숯불을 채운 깡통에 긴 줄을 매달아 미친 듯이 돌려댔다. 어둠 속에서 붉은 궤적을 그리며 춤추는 불꽃들은 마치 지옥불에서 튀어나온 악령들의 군무처럼 보였다. 뭐야? 저게 다 뭐야? 관아,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도깨비들의 세상으로 보였다. 게다가 만석이 미리 준비해둔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만든 피리들을 마을 곳곳 바람이 통하는 길목에 꽂아두었는데 거센 밤바람이 불자 그 피리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다. 후, 히, 그 소리는 마치 땅속에 묻힌 억울한 원혼들이 땅을 뚫고 나와 통곡하는 소리처럼 처절하고 음산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미신을 맹신하는 산적들에게 이 상황은 칼싸움보다 더 큰 공포였다. 겁에 질린 산적 하나가 허공을 향해 활을 쏘아댔다. 오지 마란 말이야. 화살은 허무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대신 불타는 깡통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관아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쾅! 깡통이 터지며 불씨가 사방으로 튀자 마당에 쌓아둔 건초 더미에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이야. 불을 꺼라. 가짜 왕이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질 뿐이었다. 만석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칠성과 농부들이 숨죽여 엎드려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카미 대신 돌멩이와 흙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금이다. 만석의 나직한 신호가 떨어지자 농부들은 일제히 관아 지붕 위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우두둑 쾅탕. 기와가 깨지고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는 공격에 산적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다. 놈들이 포위했다. 관군이다. 아니, 귀신이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가짜 왕은 뽑아든 칼을 휘두르며 허공을 베었다. 네, 이놈들 짐은 왕이다. 썩 물러가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용포는 흐트러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가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벨 수 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자신의 두려움뿐이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보아라. 저것이 내 놈의 본색이다. 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 도적놈. 농부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승리의 쾌감을 맛보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놈들의 콧대를 꺾어놓은 것이다.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놈들의 권위가 농부들의 지혜와 단합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관아의 풍경은 처참했다. 밤새 귀신과 싸우느라 지친 산적들은 매탄 눈으로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고 서로를 의심하며 흘끔거렸다. 어젯밤 그 불빛. 분명 보통 게 아니었어. 이 마을 터가 안 좋은 게 분명해. 형님, 그냥 곡식이고 뭐고 당장 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의 동요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가짜 왕은 그런 부하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닥쳐라. 이것은 촌놈들이 꾸민 수작이다. 오늘 당장 마을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주리를 틀 것이다. 그는 악을 썼지만 부하들의 눈에는 예전 같은 절대적인 복종이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충성심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만석은 마을 입구 느티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칠성에게 속삭였다. 놈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놈들은 서로를 믿지 못할 것이고 밤이 오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만석의 손에는 흙이 묻은 낫이 들려 있었다. 지난밤에는 허수아비와 쥐불이 싸웠지만 다가올 밤에는 진짜 쇠붙이가 부딪힐 차례였다. 오늘 밤은 비가 올 것이다.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농사꾼의 감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질 것임을. 빗소리는 비명을 삼키고 진흙탕은 놈들의 발을 묶을 것이다. 준비해라. 오늘 밤 낫이 칼을 꺾으러 간다. 만석의 말에 칠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귀신 소동으로 놈들의 길을 꺾었다면 이제는 놈들의 숨통을 끊을 차례였다. 농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낫을 갈고 안니를 손질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으나 마을 전체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는 예전의 순박한 농사꾼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흙투성이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신들이 딛고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느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흙냄새가 짙어지며 대지를 적셨다. 그 비는 농작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물결이 될 수도 있었다. 만석은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손바닥으로 받았다. 차가운 빗물이 손바닥에 굳은 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피를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복수심을 차갑게 벼리기에는 충분했다. 만석은 빗줄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가짜 왕의 거처를 응시했다. 그곳에서 마지막 결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로 포효하고 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게 시야를 가렸고 천둥소리는 연신 고막을 때리며 대지를 뒤흔들었다. 이 거대한 자연의 포효 속에서 관할을 포위한 그림자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도 신속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만석의 옷자락은 무겁게 늘어졌으나 그의 눈빛만은 번개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숨소리조차 죽인 채 관아의 담벼락 밑으로 기어들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귀신 소동에 시달리다 못해 술에 낮아떨어진 보초병들은 빗소리에 묻혀 다가오는 사신, 스셴의 발자국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만석은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낫의 자루를 고쳐주었다. 차가운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핏줄이 붉어진 팔뚝을 적셨다. 오늘 밤 이 빗물은 놈들의 더러운 피와 섞여 강물이 되어 흐를 것이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칠성이 빗속을 뚫고 기어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농부들이 도깨비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구미, 도리깨와 쇠스랑이 들려 있었다. 평생 땅을 일구고 곡식을 털던 도구들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명검보다도 무시무시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아의 소슬대문을 노려보았다. 진입한다. 놈들이 정신 차릴 틈을 주지 마라. 빗소리가 우리의 함성을 가려줄 것이다. 만석의 신호와 함께 농부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다. 훈련받은 군사들의 날렵함은 없었으나 살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벼려진 그들의 동작에는 거칠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담장 너머 마당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그곳은 곧 산적들에게 지옥의 품이 될 터였다. 우르릉쾅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만석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쳐라,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만석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마당에 천막을 치고 술판을 벌이고 있던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이놈들이. 산적 하나가 허둥지둥 칼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칠성의 도리깨가 그의 머리통을 후려친 뒤였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산적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기습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농부들의 습격에 산적들은 우왕좌왕하며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놈들이 신은 가죽 신발은 진흙 위에서
썰매처럼 미끄러졌지만 집신을 신거나 맨발인 농부들의 발은 흙바닥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만석이 노린 지형의 이점이었다. 이 촌놈들이 미쳤나? 다 죽여버려. 산적 두목격인 사내가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좁고 미끄러운 마당에서 긴 칼은 거추장스러운 쇠막대기에 불과했다. 그가 칼을 크게 휘두르려 할 때 옆에서 튀어나온 농부가 긴 쇠스랑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놈이 진흙탕에 꼴사납게 자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농부들의 군의가 놈의 어깨와 다리를 찍어 눌렀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곧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살려줘. 살려줘. 평소 마을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던 놈들이 진흙 범벅이 되어 목숨을 구걸하는 꼴은 참으로 가소로웠다. 농부들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짓밟힌 보리밭, 뺏긴 종자 씨앗,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만석의 아버지와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를 뿐이었다. 분노의 낯질이 허공을 갈랐고 빗물은 붉게 물들어 마당을 흘러내렸다. 만석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안채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짜 왕, 그 우두머리가 숨어 있었다. 안채 문을 걷어차고 들어서자 화려한 병풍 뒤에서 붉은 용포를 입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장검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과 공포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 이놈 감히 짐의 침소에 흙발로 들이닥치다니 내 놈들의 목을 쳐서 성문 앞에 걸어두리라. 가짜 왕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만석은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만석은 피 묻은 낫을 든 채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아직도 왕 노릇이냐? 만석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싸늘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연극은 끝났다. 벗어라. 그 가당치도 않은 용포를. 가짜 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천한 것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놈이 괴성을 지르며 칼을 내리쳤다. 제법 매서운 칼솜씨였다. 만석은 황급히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끝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만석은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놈은 쉴 새 없이 칼을 휘둘러대며 만석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확실히 놈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 꽤 오랫동안 칼밥을 먹은 전문적인 살수사쇼의 몸놀림이었다. 죽어라 죽어. 놈의 칼이 만석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만석은 바닥에 놓인 술상을 발로 차놈의 시야를 가렸다. 와장창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주춤하는 사이 만석은 몸을 날려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낫의 날카로운 끝이 놈의 손목을 노렸다. 캉! 쇠와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만석의 낫이 놈의 칼자루를 막아선 것이다. 힘과 힘의 대결. 놈의 악력은 대단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칼의 무게에 만석의 무릎이 꺾일 듯 떨려왔다. 이마에서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농사꾼 주제의 제법이구나. 하지만 거기까지다. 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체중을 실어 칼을 눌렀다. 낫의 날이 서서히 만석의 목 쪽으로 밀려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만석의 뇌리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게 목이 잘리던 그 순간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와 원망, 그것은 만석의 심장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이 도적놈의 새끼가. 만석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짜냈다. 발바닥이 마루를 뚫을 듯 지탱하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만석은 낫을 비틀어 놈의 칼을 옆으로 쳐내고는 그대로 박치기를 날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기회였다. 만석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달려들었다. 놈이 다시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만석의 낫이 더 빨랐다. 낫의 등 부분이 놈의 명치를 강타했고 놈은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뒹굴었다. 만석은 놈의 가슴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낫을 들어 놈의 붉은 용포를 겨누었다. 목을 칠 수도 있었다. 심장을 찌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그러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파멸을 선사해야 했다.
이자가 왕이 아니라는 것, 그저 더러운 도적일 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놈의 정체다. 만석이 낫으로 용포의 앞댐을 거칠게 찢어 발겼다. 붉은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드러난 놈의 가슴팍. 그곳에는 왕실의 상징인 용이나 봉황이 아닌 기괴하고 흉측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뱀이 해골을 감고 있는 형상. 그것은 인근 산채를 주름잡던 악명 높은 도적패, 흑사파 헤이셔파의 문신이었다. 때마침 창문 너머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다. 과르릉. 번쩍이는 섬광이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농부들과 마당에서 끌려온 산적들이 그 문신을 똑똑히 목격했다. 저 문신은 흑사파 왕이 아니었어. 농부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산적 졸개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도 두목이 왕족의 피를 이었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며 따랐을 뿐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을 잃은 것이다. 가짜 왕. 아니, 도적 두목은 황급히 옷을 여미려 했지만 만석이 그의 손을 밟아 지시겼다.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엎드려 절하던 왕의 실체다. 고작 이따위 도적놈에게 속아 우리는 부모를 잃고 자식을 굶겼단 말이다. 만석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마을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공포와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농부들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다. 속았다. 우리가 속았어. 저놈이 우리 쌀을 다 뺏어가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농부들이 본물 터지듯 안채로 밀려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농기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도적 두목은 그제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나는. 그가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성난 파도와 같은 민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칠성이 달려들어 놈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진 가짜 왕은 더 이상 고귀한 존재가 아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비는 비루한 도적일 뿐이었다. 농부들은 그를 둘러싸고 둥글게 원을 그렸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자 죽은 이들을 향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만석은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힘이 빠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는 비로소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수많은 말발굽 소리. 관군이었다. 진짜 왕의 군대가 혹은 또 다른 권력의 개입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농부들은 동작을 멈추고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지만 만석은 흔들리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겁먹지 마라. 그가 농부들 앞에 섰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켰을 뿐이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설령 관군이 우리를 폭돌아 부른다 해도 오늘 우리가 흘린 땀과 피의 가치는 결코 더럽혀질 수 없으리라.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마을을 감싼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만석은 묶여있는 도적 두목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제 진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쓰러진 도적들, 상처 입은 농부들, 그리고 찢어진 용포 조각이 진흙탕 속에 뒹구는 그 밤. 낫이 칼을 꺾고 흙이 권위를 덮어버린 그 밤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피로 새겨지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 어귀로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밤새 내린 비로 질퍽해진 땅 위에는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장미가 감돌고 있었다. 만석과 농부들은 진흙 범벅이 된 채로 멍하니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낫과 두미가 들려 있었으나 소나귀의 힘은 빠져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횃불을 든 기마대였다. 갑옷 비늘이 부딪히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 위압적인 투구의 장식, 그리고 깃발에 새겨진 선명한 관관자. 그것은 진짜 왕의 군대, 관군이었다. 그들은 구원자라기보다는 심판자에 가까운 냉막한 표정으로 참혹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선두에 선 장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밤새 목숨을 걸고 싸운 농부들의 길을 단숨에 꺾어 놓았다. 농부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에 낫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오직 만석만이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장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반항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무언의 항변이었다. 장수는 말 위에서 만석을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피와 진흙으로 뒤덮인 저 농투성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기백은 예사롭지 않았다. 내 놈이 이 난동의 주동자냐? 장수의 물음에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동이 아니옵니다. 우리는 도적대로부터 우리 집과 쌀을 지켰을 뿐입니다. 장수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굴비처럼 엮여있는 산적들에게로 향했다. 찢어진 용포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가짜 왕. 아니, 도적 두목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장수는 말에서 내려 도적 두목에게 다가갔다. 횃불을 비추어 그의 가슴에 새겨진 흑사파의 문신을 확인한 장수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쳤다. 조정에서 수배 중이던 흑사파 두목이 쥐새끼처럼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감히 왕족을 사칭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국법을 어지럽히다니.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놈들이다. 장수의 명예 병졸들이 달려들어 도적들을 포박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 많은 도적 두목이 장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칼집의 타격뿐이었다. 밤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의 허상은 그렇게 초라하게 끌려갔다. 사태가 수습되자 날이 완전히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이 자신들의 공을 치하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웅성거렸다. 우리가 잡았습니다요. 저놈들을 우리가 잡았단 말입니다. 칠성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장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만석과 농부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비록 흉악범을 잡은 공은 있으나 천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무기를 들고 관할을 습격한 것은 국법상 엄연한 반란의 소지가 있다. 그 말에 농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상을 주기는커녕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장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허나 도적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 정당방위였음을 참작하여 이번만은 불문에 붙이겠다. 대신 당장 해산하여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짓지 마라. 알겠느냐? 그것은 명령이자 경고였다. 관군은 농민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늘 도적을 잡은 그 낫이 내일은 탐관오리의 목을 겨눌 수도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관군은 도적들을 끌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쌀 한 톨, 위로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등을 돌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관군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칠성의 울음소리가 공허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권력자들에게 백성은 그저 세금을 내는 도구이거나 잠재적인 폭도일 뿐이었다. 만석은 칠성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아니다. 칠성아, 바뀐 게 없는 게 아니야. 만석은 텅 빈 관아, 그리고 맑게 갠 하늘을 가리켰다. 도적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남이 주는 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지켰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낫을 주워들었다. 피와 진흙이 닦여나간 낫의 날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가자. 밭으로 가야지. 비가 왔으니 땅이 부드러워졌을 게다.
씨를 뿌려야지. 며칠 후 마을은 겉보기엔 예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불탄 집들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새로운 무덤들이 생겨났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만석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다. 때도 입히지 못한 봉분 위에 들꽃 몇 송이를 놓았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놈들은 갔습니다. 만석은 무덤가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올렸다. 관군 놈들은 우리 보고 반란군이 될까 무섭다더군요. 허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자는 게 소원인 농투성이들인데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마치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느낌에 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밭으로 향했다. 칠성과 마을 장정들이 이미 나와 밭을 갈고 있었다. 전쟁터와 다름없었던 며칠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묵묵히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만석은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아 한 줌의 흙을 쥐었다. 비에 젖어 촉촉하고 검은 흙,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흙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뭉클했다. 이 흙 한 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던가. 왕은 궁궐에 살지만 백성은 이 흙 위에 산다. 왕은 바뀌고 왕조는 무너져도 이 땅은 영원히 남아 백성들을 품어준다. 그러니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은 옥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이 흙을 만지고 지키는 자들이 아닐까. 형님, 여기 좀 보십시오. 싹이 났습니다. 저 멀리서 칠성이 소리쳤다. 만석이 다가가 보니 짓밟혔던 보리밭 구석에서 여린 초록색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군합 아래 지시겨지고 불길에 그을렸어도 생명은 기어코 땅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보다 더 값진 희망의 미소였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땅이 우릴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만석은 호미를 쥐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툭, 툭. 호미가 흙에 박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강인한 소리였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흙 위로 떨어졌다. 땀과 흙이 섞여 다시 생명이 된다. 만석은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새는 웅장하고 하늘은 높았다. 저 너머 도성에서는 또다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가짜들이 판을 칠지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첩첩산중 촌구석에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흙보다 단단하고 뿌리보다 질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가짜 왕은 사라졌지만 진짜 주인들은 여기 이 보리밭 위에 건재했다. 만석은 다시 묵묵히 밭을 갈았다. 그의 뒤로 칠성과 농부들이 따랐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이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 면면이 이어질 것이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진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며 오늘도 흙으로 돌아갔다.